승무원들 암도어스 크로스 체크. I love a strawberry sign on the sign next to you. No wasting time. Can you tell me the truth? 국내 최초로 좌석에 도어를 장착한 비즈니스 클래스, 하지만 아직 문을 닫을 수 없어 미완성인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의 최고 사양 스위트 2.0. 보잉의 최신 기제 787-10 드림라이너 도입과 함께 야심차게 선보인 해당 좌석 리뷰와 새롭게 단장한 프레스티지 라운지 모습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실장입니다.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좌석 종류는 총 5가지, 프레스티지, 슬리퍼, 스위트, 슬리퍼 2.0, 그리고 스위트 2.0입니다. 슬리퍼 2.0과 오늘 탑승하는 스위트 2.0이 대한항공이 리브랜딩과 함께 새롭게 선보인 프레스티지석입니다. 슬리퍼 2.0은 에어버스 321 네오를 시작으로 협동체, 스위트 2.0은 787-10 도입과 함께 새로 선보이며 해당 전 기종에 배치가 되었고 777-300이하 레트로핏 버전 한 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를 흡수하며 글로벌 메가 커리어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보인 이 좌석 어떤지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인천공항에서 상해 푸동공항으로 갑니다. KE881편 08시 25분 출발이라 이 터미널에 5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프레스티지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오니 아직 6시도 안 됐네요. 일요일 6시인데도 출국장에는 보안검사줄이 꽤 길었습니다. 나와서 바로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마티나 라운지도 리뷰하고 싶었지만 오픈 시간부터 줄이 길어서 스킵할게요. 새롭게 단장한 이 터미널의 프레스티지 라운지 3곳의 오픈 시간은 가든 서편이 4시, 가든 동편이 7시, 그리고 출국장과 가까운 메인 동편 라운지가 6시입니다. 컵라면은 포기하고 잔치국수 먹으러 메인 동편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동편 라운지는 가든 라운지 2곳보다 확실히 규모가 큰 편이고요. 다양한 타입의 좌석들이 꽤 많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칵테일바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아침부터 술 드시는 분이 꽤 됩니다. 오전 시간에 샤워실 사용, 오픈런 하시거나 비행시간 여유있게 오시지 않은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페인 충전하고 음식 둘러볼게요. 가볍게 시리얼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논란의 김밥, 오늘도 상태가 안 좋은지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식 메뉴들 위주로 한밀들이 있어요. 매콤 돼지불고기 맛이 오늘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메인 동편 라운지에만 있는 누들 스테이션 잔치국수와 떡국을 바로 만들어주십니다. 동편과 서편의 가든 라운지에는 라이브 스테이션이 없는 대신 컵라면이 있어요. 떡국은 사골국이 좀 땡기신다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잔치국수는 슴슴한 느낌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옆쪽으로 치킨 패티, 버섯, 해시브라운 있지만 외국인들도 잘 드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라운지에는 오븐에 크루아상을 베이킹해서 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바로 구워서 먹으니까 맛이 없을 순 없어요. 어떤 일본 분은 이것만 몇 그릇째 가져다 드시는 것 같았어요. 대한항공 라운지의 꽃, 비빔밥 스테이션입니다. 밥통엔 잡곡밥이 지어져 있었고요. 저 열무가 너무 맛있어서 고추장이랑 따로 비벼 먹어도 뚝딱일 것 같아요. 샐러드바와 과일들이 있고요. 머핀과 주스 섹션이 잘 정돈돼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보다 한국분들이 샐러드를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식욕 왕성이라 좀 많이 담아왔습니다. 비빔밥은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 맛있었고요. 돼지불고기가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첫 끼 잔치국수 뜨끈한 국물 딱입니다. 이렇게 먹고도 라이프 스테이션에 가서 떡국도 받아서 2차전 마무리합니다. 지난달에 가든 라운지 방문했을 때 너무 별로였던 김밥 재도전했지만 여전히 별로네요. 오전 타임에 사람이 많을 예정이라 그런지 칵테일 바에는 바텐더 2분이서 서비스하고 계십니다.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샴페인을 비롯해서 취향대로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주류들이 비치되어 있고요. 주류 메뉴에 적혀있지 않은 칵테일 종류도 바텐더 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쪽에 웰리스 구역으로 가시면 단독으로 쓰실 수 있는 아담한 방에 안마 받으실 수 있도록 세라젬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지만 늘 자리가 없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한 개 비었네요. 곡기를 채웠으니 게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라운지 퇴장 시에도 탑승권에 바코드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게이트는 224번입니다. KE881편 샤먼항공, 동방항공, 상하이항공이 코드쉐어하는 상해 푸동행입니다. 상하이항공도 아시아나항공처럼 스타얼라이언스 멤버였지만 동방항공으로 합병되면서 스카이팀으로 변경된 항공사입니다. 오늘 탑승할 보잉 787-10 보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리마 8537 1년 된 기제고요. 괌, 샌프란, 시드니, 방콕, 호놀룰루, 오사카 다방면으로 뛰는 친구입니다. 뒤로 세부에서 온 777-300ER도 지나가네요. 787은 드림라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보잉의 신기술 집합체 중장거리용 쌍발기입니다. 구 기종들에 비해 창이 크게 나왔고요. 습도가 높고 기내압이 낮아서 승객이 체감하는 기내 환경이 쾌적해졌습니다. 승객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든 차세대 장거리 기종이에요.
뒤로 아시아나 에어버스 350이 지나가고요. 내년 1월부터 이 터미널로 이전 후엔 앵글에 같이 잡힐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스위트 2.0은 대한항공이 거의 10년 만에 새로 선보인 프레스티지석인데요. 2024년 787-10을 인도받으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 대한항공으로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 유수의 항공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대한항공으로서 요즘 트렌드인 비즈니스 클래스의 프라이버시를 강화시킨 버전입니다. 좌석 배열은 121 스태거드 타입이고요. 가운데 두 좌석의 홀수석은 커플 시트로 딱 붙어서 함께 타시기에 좋습니다. 10열의 AJ 창가 쪽 좌석은 창문이 막혀 있으니 좌석 지정할 때 꼭 피하세요. 전 맨 뒤 16H 좌석을 지정했습니다. 좌석 디자인은 다크 그레이와 골드 톤의 색감이 압도적이고요. 문은 안 닫히지만 구조 자체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프라이버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3.8인치의 꽤 큰 스크린이고요. 다 좋은데 거울 수준으로 비치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좌석 먼저 눕혀보겠습니다. 풀플랫으로 눕혔을 때 최장 길이 198에서 201cm라고 해요. 어지간히 키 큰 분도 무릎 굽히지 않고 편히 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벨트는 3점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착륙 시 하네스도 꼭 매주셔야 합니다. 저는 짝수열이라 복도 쪽으로 좌석이 있고 창가 쪽에 콘솔이 있어요. 창문은 2개 점유하고 있네요. 좌석 옆으로 골드박스를 열면 헤드셋을 포함한 간단한 작은 소지품들을 담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요. 그 옆으로 햅틱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화면이 좌석과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착석 중엔 굳이 이걸 들고 리모컨을 조작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휴대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소지하신 케이블을 아래 급속 충전 단자에 꽂는 게 더 낫습니다. 사이드에 좌석 조절과 승무원 호출할 수 있는 버튼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호출 버튼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하부에 작은 수납 공간과 음료 홀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콘센트도 있어서 위아래로 충전하실 수 있어요. 짧은 비행이지만 슬리퍼와 브렛대 담요 그리고 쿠션이 제공이 되고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그룸 앞쪽에 턱이 있어서 앉아 계실 때도 지지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디테일이에요. 왼편으로 좌석등과 조명 조절 버튼이 있고요. 사실 이 좌석의 킥이지만 아직 굳게 잠긴 도어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의 안전인증이 나오지 않아 아직 닫을 수 없다고 해요.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26년에는 인증이 나와 닫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트레이 테이블은 반으로 접혀 스크린 밑에 걸려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펼쳐 당기는 형태입니다. 밀고 당기고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해서 기내식 올려져 있어도 움직임에 제약이 없어요. 개인 디바이스 거치대도 트레이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787 출시 때부터 도입된 전자식 디밍 윈도우입니다. 획기적이라는 호평도 있었지만 햇빛의 열기가 감당이 안 되는 불호 의견들도 있었어요. 창 아래 버튼으로 5단계로 디밍을 설정할 수 있는 전자식이라 덮개가 없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승무원들한테 큰 장점인데요. 승객들에게 일일이 덮개 오픈을 요청할 필요가 없고 일괄 제어가 가능합니다. 기술력과 세련됨은 인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덮개를 열고 닫는 게 좋긴 합니다. 세이프티 카드 디자인이 변경된 듯해서 한번 인증해봅니다. 보조 배터리 관련 내용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기내식으로 아침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케일 샐러드와 메인은 매운 해물찜과 햄버거 스테이크입니다. 햄버거로 주문했다가 혹시나 하고 해물찜이 많이 매운지 여쭤보니 매콤할 거라고 하시네요. 인천 인바운드 비행에는 비빔밥과 중식으로 소고기가 나오네요. 복편이 더 좋아 보입니다.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포트 와인이 제공이 됩니다. 아침 식사하시면서 와인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칵테일을 비롯해 주류가 다양해서 비즈니스의 좌석보다도 주류를 장점으로 꼽으시는 분도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기내 와이파이는 당연히 유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짧은 비행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물과 프레츠를 먹으며 한숨 돌릴 때쯤 출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보이는 것처럼 밝을 때 스크린 비침이 거의 거울 수준이라 민망합니다. 화면 터치감은 정말 훌륭하고요. 프로그램 안에 좌석 안내 페이지도 있어서 첫 탑승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321 네오 슬리퍼 2.0 안내 페이지도 있네요. 오늘 비행시간 1시간 30분으로 짧습니다. 에어쇼도 화면이 크고 화질도 좋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상단 메뉴에 방해 금지 조작 버튼도 있어서 사전에 설정해주시면 승무원들이 참고해주실 거예요. 이제 푸시백 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으로 짧은 비행이라 뒤쪽 갤리에서 승무원들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기장님의 PA가 나오고요.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Kim speaking. Welcome over to Korean Air. This flight is bound for Shanghai, Pudong International Airport, and our flight time is 1 hour and 35 minutes.
When you're seated, in your seatbelt fasten while you're seated. Thank you for choosing Korean Air. Please enjoy your flight. 1시간 35분으로 비행시간 정정해 주십니다. 도어를 닫은 후에 푸시백 전에 이런 방송을 들으실 겁니다. Cabin crew doors are standby. Arm doors and cross check. 승무원들 arm doors cross check. 도어를 닫고 비상시에 슬라이드가 나올 수 있게 암 장착 레버를 조작하는 건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항상 L도어와 R도어 승무원이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푸시백을 할 때가 되니 좀 해가 보일랑말랑 하는 듯 하네요. 내년에 유니폼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세이프티 비디오가 AI라서 새로 안 만들고 유니폼만 변경해서 유지할지 궁금하네요. 신규 도장 진행률이 좀 더딘지 새 리버리로 갈아입은 비행기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륙합니다. 순환고도에 오르면 입국카드를 나눠주십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 출국 전에 모바일로 사전 작성할 수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내식이 나오기 전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누웠을 때 좌석의 안쪽 모습이에요. 스위트 2.0이 내부가 좁고 답답해서 관짝이 있는 것 같다는 혹평들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누워서 바라보는 공간감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오토만 안쪽은 살짝 좁은 감이 있긴 하지만 뒤척이 있고 꼼지락거리기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아직 기내식도 안 나왔는데 40%는 온 것 같네요. 26,000피트 고도에 419노트로 비행 중이고요. 시속 776km예요. 단거리라 기내식은 원트레이로 제공됩니다. 해물찜이 아쉽긴 했지만 햄버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시다시피 하고 손을 좀 씻으러 왔는데요. 1년 된 비행기라 아직 깔끔한 편이고요. 프랑스 국민 크림으로 유명한 빠이오 제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곧 착륙하겠지만 그래도 기내등을 낮춰주시는데요. 누워서 앞바다리 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 자리는. 이제 막 누워서 좀 쉬려고 하는데 바로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We will be landing shortly. Please fasten your seatbelt. Thank you. 옆자리의 프라이버시는 이 정도 유지됩니다. 이제 착륙합니다. 동방항공의 허브 공항인 푸동공항이고요. 대한항공은 1터미널을 사용합니다. 푸동공항 정말 부지가 넓고요. 터미널이 길어서 착륙하고 게이트에 주기하기까지 꽤 오래 택싱을 합니다. 겸허하게 기다리다 보면 주기합니다.
총평이에요. 대한항공의 중장거리 주력 기종인 보잉 787-10 프레스티지 최신 브랜드 스위트 2.0이었습니다. 안전인증으로 인해 닫히지 않는 문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비즈니스석이고요. 대한항공의 향후 고급화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다음에 스위트까지 탑승하고 비교 영상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